여러분, 혹시 15세기 조선시대의 파격적인 정책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나 여러 사회적 위기를 풀 수 있는 엄청난 열쇠를 쥐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 해설에서는 무려 600년 전 역사 속으로 훅 들어가 볼 겁니다. 과거의 그 놀라운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따뜻한 위로와 진짜 해법을 던져주는지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신분제가 엄청나게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그것도 관청에 속한 제일 낮은 계층의 여자 노비들이 무려 130일이나 출산 휴가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600년 전 그 옛날이 지금 우리보다 사회 최하층민을 위한 복지가 더 빵빵했다는 건데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130일 그리고 30일 이 숫자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세종대왕은 관비들에게 출산 전 한 달, 출산 후 100일 이렇게 총 130일의 유급 휴가를 팍팍 줬어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모로 혼자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노비한테도 아내 챙기라고 산후 30일 휴가를 딱 준 겁니다. 와, 조선시대에 이미 아빠 육아휴직이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이걸 지금 우리 현실이랑 딱 비교해 봤을 때입니다. 600년 전 관노비 부부가 무려 130일, 30일을 쉬었는데 21세기 대한민국 현행법상 기본 출산 휴가가 90일, 배우자 휴가는 길어야 10일에서 20일 정도잖아요. 뭐 제도의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국가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보장해준 절대적인 휴가 기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솔직히 과거가 훨씬 길었다는 엄청난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 거죠. 대체 세종대왕은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 시대에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가능했을까요? 1427년 세종실록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다 같이 하늘이 내린 백성이다. 캬, 멋지지 않나요? 세종대왕한테는 사람은 그냥 일하는 기계나 생산 도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이 무조건 1순위. 바로 애민, 즉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복지의 뼈대였던 겁니다. 당장 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좀 나더라도 사람 목숨이 먼저지 하면서 선을 딱 그어버린 거죠. 물론 그 당시 높으신 양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우리한테도 안 주는 혜택을 저 천것들한테 줍니까? 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때 세종대왕이 날린 사이다 발언이 아직도 기록에 생생합니다. 그대들 집에는 부인을 돌봐줄 하인들이 널려있지 않느냐? 이거죠. 기득권층은 알아서 산후조리 다 하지만 가난한 노비들은 나라가 안 나서면 진짜 목숨이 위험하다는 그 팍팍한 현실을 아주 꿰뚫어 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프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물질적으로는 600년 전과 비교도 안 되게 풍요로워진 21세기 대한민국. 과연 지금 우리는 세종대왕이 보여줬던 그 사람이 먼저라는 애민 정신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지금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두 가지 진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파보죠.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어떻게 곤두박질 쳤는지 보면 정말 참담할 정도입니다. 이미 인구 유지선 아래로 깨진 지는 한참 됐고요. 지금은 아예 전 세계 최저치를 찍으면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수백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왜 이 하락세는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걸까요? 이유가 단순하게 지원금을 덜 줘서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5가지 핵심 원인이 있는데요. 불안정한 일자리, 언제 끊길지 모르는 경력에 대한 공포, 등골 휘는 사교육비,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피 터지는 경쟁사회에서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크죠. 특히나 요즘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그 미친 집값, 주거 불안이 청년들 목을 콱 조르고 있잖아요. 지금 청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몇 푼의 현금이 아니라요. 가정을 꾸려도 내 삶이 시공창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숨 쉴 수 있는 안정감,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이 팍팍한 시대를 버텨내고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저 말, 너무 뼈아프지 않나요?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건 절대 이기적이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살얼음판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눈물겨운 생존 전력일 뿐이죠.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탓에 생긴 생천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그 마음부터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매일같이 시뻘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우리 소방관분들 이야기예요. 와, 이 수치 한번 보세요. 전체 소방공무원의 무려 39%, 그러니까 1만 4천 명이 넘는 분들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답니다. 국민들 생명 구하는 진짜 영웅들이 정작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한 채 속으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화재나 구조 현장을 밥 먹듯이 봐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방관 분들의 우울증 유병률이 2002년 이후로 거의 2배나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몸이 좀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트라우마라는 아주 깊고 무서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건데 정작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나 예산은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영웅들의 아픔을 그냥 알아서 버텨라 하고 개인한테 떠넘기는 거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최근 들어 조금씩 희망적인 변화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북에 세워진다는 소방심신건강수련원처럼 소방관분들의 깊은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시설 건립이 막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 그냥 예산 몇 푼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분들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보여줘야 할 최고의 예우이자 깊은 존경심의 표현인 거죠. 자, 저출산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트라우마에 갇힌 소방관. 겉보기엔 전혀 다른 이슈 같지만 이게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자신들이 그냥 쓰다 버려지는 부품처럼 느껴져서 지쳐버렸고 소방관분들은 생명을 건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보다 효율이나 돈이 먼저가 될 때 우리 사회를 버티게 해주는 그 끈끈한 연대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직면한 이 거대한 위기를 풀려면 아까 처음에 봤던 세종대왕의 그 600년 전 숭고한 애민정신, 그걸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딱 부활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당장 돈이 좀 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 생명과 존엄을 무조건 1순위로 두는 결단, 그리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아주 촘촘하고 조건 없는 사회 안정망을 까는 거. 무엇보다 국가가 진짜 내 삶의 든든한 방패구나 하는 확고한 믿음을 다시 심어주는 거.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이 질문을 꼭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600년 전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던 노비의 눈물까지 닦아주었던 세종의 그 따뜻한 시선.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가 어느새 놓쳐버린 그 온기를 되찾아서 생산성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우리는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고단한 청년들에게는 편히 쉴 수 있는 비빌 언덕을 내어주고 남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은 국가가 두 팔 벌려 꽉 안아주는 그런 사회 말입니다. 이 연대와 위로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만이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600년 전 과거에서 말아온 이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